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직 주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CJ CGV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나쁘게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끝났어요. 이제 저한테 이 종목에 대한 거는 제가 오늘 말고 그때그때 그날 보는 차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종목이 궁금하다, 또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저 원래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거 말고 지금 AP위성이라고 따로 있어요. AP위성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할까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일단은 그 누리호 그거 관련해서 매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로서는 지금 오르지 않고 주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지금 올라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AP위성을 받고, 그 다음에 AP위성 말고 요거를 좀 봤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차트가 지지부진하면서 매물대를 강하게 두텁게 만들면서 솟구쳐 오르는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그게 있었고, 일단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일단은 누리호 실패했죠. 궤도 진입 못했다라고 기사 보셨죠? 자, 누리호는 오늘 궤도 진입을 못해서 결국에는 내일 아침에 시간외에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있어요. AP위성도 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세트레가이나 또는 한국 항공우주나 또는 캔코아나 조금씩 이렇게 시간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와르르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성공했을 거라고 또 그거를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아니 거기에서 나오는 전문가들도 그 우주 항공 쪽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그 교수님들도 이 정도면은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도 신나가지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성공을 못했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 대두 관련주 한번 말씀드렸어요. 대두. 자, 샘표식품을 말씀드렸었는데, 샘표식품도 뭐라고 했어요? 제가 5월 달에 오른다고 했죠. 곡물이 오르는 가격대가 5월이에요. 5월. 이것도 과거 데이터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5월이면 오릅니다. 5월. 얘네도 8월 달 16년도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땡겨서 보면, 자, 4월, 5월 달에 올라갔고요. 이거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안 들으신 분들이, 저번에 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한 번 설명드립니다. 5, 6, 7월. 이럴 때는 좀 7월 달에 올랐네요. 7월 달에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얘네도 5월 달에, 이제 18년도에도 5월 달에 올랐고요. 이제 19년도로 넘어가면, 2020년도로 넘어가면 또 이때도 5월 달에 되게 무거운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오른다라는 거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 다음에 2021년도에도 5월 달에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 다음에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되나요? 주가 반등이 어떻게 되나요? 연말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연말에 어떻게 되는지. 2017년도 5월 달에 오르고 11월 달에 쭉 한번 쳐 올려주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땡겨서 보면 11월 달에 쭉 올려주고 12월에서 연초에 쭉 올라가죠. 자, 이거 다들 보셔야 돼요. 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언제야? 2019년도 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오르고 11월 달부터 주가 상승이 조금씩 있어요. 제가 이 시기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5월 달에 오르고 11, 12, 2019년도, 2020년도에 이렇게 올랐어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지금 5월달에 오르고 지금 주가를 어느 정도 지금 떨어뜨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는 121선이 위에 있네요. 그러면 일단 54,000원대 또는 52,000원대까지는 올려서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수익을 내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 우리가 주가 하락이 크지 않고 만약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은 내가 이 기업이 벌 수 있는 돈이 만약에 100억인데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못해도 한 170억까지는 벌어야지 이 주가가 달성이 된다라는 이런 가격치가 있는데, 요 기대치로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또 하향 조정을 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여기 밑에 43,000원대 또는 44,000원대, 45,000원에 43,000원대 요 가격대가 적정 주가라고 했을 때, 적정 주가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곡물 가격이 오른데, 그러면 샘표식품 오르겠다 해가지고 이 기대치로 오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기대치로 올랐으면 빠르게 반납을 해주는 게 맞죠? 그쵸?
천천히 떨어지면서 다시 적정 주가로 내려앉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달, 매해년마다 리레이팅 그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샘표식품이 19년도에는 400억을 벌었고 20년도에는 500억을 벌었고 2021년도는 뭐 570억 정도를 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 값어치를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을 때는 이제 리레이팅, 이제 목표 주가 또는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적정 주가를 조금 올려 잡아야 돼요. 그래서 리레이팅을 해서 원래는 지금 여기 밑에 43,000원대에서 지금 여기 한 47,000원대, 6,000원대로 올려 잡은 거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언제까지 얘네들이 4만원대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얘네들은 목표 리레이팅을 이제 5만원대로 이제 올려 잡는 거예요. 조금씩 올려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47,000원대 지금 매물대에 지금 오래 머물러 있어요. 이러면은 이전에 있었던 2021년도 초반 상반기에 있었던 그 기록을 후반기에 하반기에 이 기록을 뚫고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11월 12월 달부터 이제 주가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고, 안 된다고 하면 1월까지 갖고 가시면 1월 달에는 주가 반영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길게 올라갑니다. 한 번에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길게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고 1%든 2%든 오르고 내리고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올라갈 건데, 이거는 그냥 안전하게 그냥 돈 묶어 놓는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동원 오케이. 위성주 시외 상이던데요. 위성 관련된 거 다 시외 상이에요. 근데 내일 아침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정부에서 정책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요. 이제 우주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봤다. 내가 봤으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예산도 많이 투자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걸로 인해서 그 기대치로 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누리호가 성공했을 것이다라는 그 가정하에 지금 시외가에 거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일 들어가가지고 여러 투자자들이 실패했대 하면서 던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만약에 뭐 51,000원대, 5만원대 매수해 두신 분들, 또는 53,000원대 매수해 두신 분들은 시외 상 딱 되면 54,000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49,300원으로 종가 기준으로 49,300원이죠. 근데 내일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 틈에 지금 갭이 있는 거예요. 갭이. 여기 49,300원에서 54,000원대 있죠. 여기 요 갭이 형성이 되고 쭉 올라간다라는 거. 원래 같으면 이렇게 쭉 올라갔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 종가 대비했을 때로 쭉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음봉으로 마감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의 상한가를 가도 그닥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기대치가 있어요. 왜냐면 정책 지원이 많아야지만 우주개발 사업도 충분히 생산이 있는 거지, 정부에서 무능하게 나몰라라 해버리면 기술 개발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최초로 그 3단 분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국산 기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능성을 보였잖아요. 그럼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투자하겠구나 싶어서 거래를 안 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한번 더 물어보셨는데,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하는 지금 최고의 지금 업종별로는 반도체,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탄소배출, 이렇게 5가지로 포트 전략을 하시는 게 좀 좋고요. 이게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장기 투자 포트랑 또는 스윙 포트가 있으면 그 종목들을 제외하고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없어 라고 하시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 담으시고, 또는 반도체 종목은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헬스케어나 전기차를 담아야 되겠다 하시면은 전기차 쪽이나 헬스케어 또는 신재생에너지나 탄소배출로 포트 구성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얘네가 지금 제일 좋은 그런 흐름 갖고 갈 거예요. 지금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장 내다보는 게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지금 접어들잖아요. 실적 장세가 결국에 미국이 실적 발표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실적 발표와 미국에서 발표하는 실적 발표는 정말 갭 차이가 너무 커요.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실전적으로 뭐 투자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갭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미국이 오르니까 우리나라도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진짜 무책임하게 안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미국 주식 오르면 우리나라 주식도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리비안이나 테슬라나 뭐 이런 애들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관련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지수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실적이 3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이 선빵이라고 할게요. 또 어느 정도 선빵 하잖아요. 선빵 하면은 지수도 올라갑니다. 이제 코스피 시장에 그 주가가 코스피 시장, 잠시만, 코스피 차트를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코스피 시장 주가가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는데 3100선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3100선까지 올라가기는 지금 당장 힘들고 횡보를 좀 어느 정도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 실적주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미국 주식처럼 그렇게 팍 치고 막 이렇게 막 고정시키고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 차트나 코스닥,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횡보를 보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어닝 실적,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처럼 계속적인 전년 동기 대비 몇 프로 상승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올 거고요. 이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3100선, 3150선까지 하란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일단 3100선까지는 올라가줘야 됩니다. 지금 이 갭 부분을 무조건 채워야 되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전하게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하면은 5에서 10 먹고 나오는 게 좋을 듯요. 맞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지금 무리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천천히 매수하시는 게 좀 좋고, 내가 천천히 매수한 종목들이 5% 10% 나오면 바로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안전한 종목을 또 찾아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단점은 돈 있으면 써야 돼요. 그 뭔 이상한 그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돈 있으면 막 써야 돼요. 그게 좀 그래요. 왜냐면 자, 내가 돈을 1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저도 몇천 투자는 하고 있지만 이 돈이 이 잔고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이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현금 비중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왜냐면 종목을 맨날 하루에 몇백 개씩 막 이렇게 많으면 막 1000개씩 확인하잖아요. 관심 종목이 막 100여 개 페이지로 막 이렇게 막 수십 개 종목 쫙 이렇게 관심 종목, 관련 종목들 쭉쭉쭉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걔네들 일일이 하나씩 다 체크해야 돼요. 이게 하루 일과예요. 집에 가서도 그거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다 못 보니까. 사무실에서는 막 그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다 확인해야 돼요. 그거 다 확인하고 나면은 우와, 이거 사고 싶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진짜 병입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제가 항상 현금 비중 30% 남겨놓으세요. 이게 계좌 포트 구성하실 때 현금 비중 30% 남겨놓고, 내가 혹시나 스윙으로 이렇게 투자했었던 종목이 계속 수익 중이다, 갑자기 호재든 악재든 떠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어요. 주가가 악재가 떠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시기에 물을 타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지나버리면 절대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항상 남겨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현금 비중 남겨놨을 때 사용 방법은 각자의 방식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제가 나중에 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평균 단가가 많이 낮아지고 이 기업은 조만간에 한번 올라갈 테니까 지금 낮춰놓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코멘트를 남겨드릴 테니까 요 밑에 보시면 제 번호 있잖아요. 제 번호로 문자 또는 연락처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우리가 내다볼 때에는 항상 부정적인 요소만 체크하세요. 긍정적인 요소 절대 체크하지 마세요.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 바램이고, 또는 이게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시장이 빠지는 거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 금액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 안 좋을 겁니다. 지금도 안 좋고 12월까지도 안 좋고, 미국이 또 부채 한도 협상을 또 연장을 하든 아니면 뭔가 거기 해결책을 찾아야지 우리가 시장이 연말에 또는 연초에 기불장, 상승장, 산타랠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막 돈 투자하기 시작하면 이제 다 물리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장이 너무 안 좋다, 이 제닛 앨런 이 사람이 뭔 말만 하면 지수가 빠지는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 페드 연준 의장이 뭔 말만 하면 지수가 빠지더라. 아니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연설을 했는데 이번에 탄소 배출을 몇 프로까지 올리자 했다더라. 그러면 또 관련주들을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배출 그거를 절감률을 20%에서 40%로 늘렸어요. 2배를 늘렸어요. 기업들 입장에서 어때요? 아이씨, 생산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 탄소 배출권을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거든요. 기업이. 그래서, 이제 이 국가의 부채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해야 되지, 탄소 배출권을 찾고 강조하고 배출을 심화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억압하고 약간 이런 게 결국에는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같은 경우는 담배값을 인상해가지고 국민들의 그런 피땀 어린 그 돈을 세금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기업들을 약간 원래 민주당의 그런 효과는 그래요. 민주당이 되면은 지금 뭐 기업들을 좀 조진다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들 잘 조집니다. 민주당이. 근데 또 이제 제가 뭐 정치적인 색깔 딱 빼고 저도 이제 원래 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을 항상 지켜오다 보니까 아무한테도 무슨 정치에 대한 이견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쪽이 되면은 좀 서민들이 좀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장이 될 거고 기업들은 잘 살 것이고 근데 민주당이 되면은 서민들은 잘 살겠지만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항상 그래 왔고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터득해버린 거죠. 터득해버린 거예요. 이제 정치인들이 워낙에 그래버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왜 이준석 국힘당의 그 당대표를 왜 좋게 봤었냐면요. 젊은 정치인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 그 적폐를 해야 되는 그런 세력들, 왜 갑자기 정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력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될 거예요. 왜냐면 머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서민들, 시민들을 대변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법조인들이 많아야 되고 또는 또 이 대변을 잘해야 되고 이 서민들의 생각을 잘 읽어야 되는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돈 많다고 다 정치해버리니까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비서관이나 또는 뭐 이런 사람들 잘 넣어가지고 이거 나 얘 털어야 되니까 우리 그걸 뭐라 하죠? 국회 거기 가서 검사받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라는 게 대부분 다 그런 거죠. 뭐 똑똑한 유능한 젊은 뭐 정치학과 나온 그 학생들 얘들을 채용해가지고 얘네들 보고 그 걔를 깔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라. 자기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나중에 그 데이터 보고 받고 그걸 암기했다가 나중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써먹는 거나 다름없어요. 본인이 막 알아보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진짜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르고 약간 그런 거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무튼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 지금 현재 너무 깝깝하다 너무 답답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 색깔을 잘 들여내지 않으려고 하는 저도 지금 많이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윤석열 지금 대권 후보 와 진짜 듣자마자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멘트를 날릴 수가 있는지 솔직히 제가 이런 데서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뭔 생각으로 정치하려고 지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답답하고 이게 그냥 표 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 건지 물론 뭐 호남권에 있는 그 5.18에 되어 있는 그런 당사자들을 제외하고는 뭐 일단은 뭐 정치적인 색깔들이 다 다르니까 뭐 어떻게 인식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호남권 출생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5.18에 대한 좀 이 뼈저린 뭔가가 있어요. 그 어렸을 때에도 5살, 6살 때에도 저희는 뭐 소풍이나 이런 견학을 5.18 묘로 많이 갔습니다. 가서 거기에서 희생되셨던 그런 선배 또는 아버지, 어머니들을 꼭 항상 보면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세뇌 교육이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일본만 봐도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세뇌 교육이 있잖아요. 그쵸? 뭐 북한에서도 세뇌적으로 뭐 남한은 뭐 자기들한테 뭐 좋지 않은 뭐 그런
뭐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주는 것처럼 세뇌 교육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그 자유를 외치다가 이렇게 된 사람들이니까 좀 그런 쪽으로는 군부 독재 정권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 저도 군인 출신이었지만 군부 독재 정권은 그닥 좋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색안경을 좀 끼고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고요. 아무튼 이제 정치 관련된 이슈는 지금이 아니라 이제 11월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실적 장세가 끝나고 이제 어려운 장세가 시작이 되죠. 어려운 장세가 뭐냐면 이제 지수가 빠질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12월 6일 날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만기입니다. 그날까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미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2월 6일 전에, 못해도 1, 2주 전에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제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빠질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또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때 지수가 막 빠질 거예요. 이제 뭐 3100선 또 올라가고 3150선 올라간다 한들 11월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주가 반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무조건 다시 지수는 빠질 것이고, 황다 이번에 그거 돈 못 갚았어요. 황다에서 못 갚았습니다. 중국 시장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1월에 기대하고 있는 게 광군절과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이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냥 무작정 작년에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사서 올려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제가 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모레퍼시픽 보시면 지금 현재 매물대를 잘 가지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뭔지 다 아시죠? 화장품 관련주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K뷰티 화장품 하면은 진짜 난리 난다고 합니다. 진짜 좀 심한 말로는 이 한국 화장품 사주면은 뭐 사겨준대요.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중국 그 유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아모레퍼시픽이나 한국 화장품들 세트 있죠. 비싸잖아요. 그거 딱 사가지고 중국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그걸 딱 주면서, 한국에서 너 생각밖에 안 했어, 그래서 너 이거 사왔어 하니까 바로 이렇게 연애를 시작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물론 뭐 그 정성에 감동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높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그 키즈 관련된 상품 있죠. 토박스 코리아. 자, 토박스 코리아, 삼성출판사. 이 삼성출판사도 실적 시즌 진짜 좋습니다. 자, 이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뭐죠? 그 상어, 아기 상어? 그 핑크퐁? 이거 유튜브 조회수로 인해서 순수익 그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는 실적 시즌에 꼭 좋은 흐름들을 꼭 가지고 오는데, 이번 실적 시즌도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실적 시즌 되면서 올라오고, 요때 지금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 그 성장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번 올랐거든요. 근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실적 시즌에 의해서 조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요런 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어차피 중국으로 인해서 유아 그 키즈 교육 관련된 것도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이 핑크퐁은, 아기상어는 아시아 것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애기들 유튜브 이게 틀어주잖아요. 아기상어 진짜 식당에서 아기상어 어마어마하게 나온답니다. 이건 제가 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국 K 컨텐츠를 보는데 아기상어를 많이 본다, 뭐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 실적을 기대하려면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이제 뭐 제가 뭐 더 설명드릴 거는 없어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 중에서 진짜 복잡한 거 다 뺐어요. 진짜 복잡한 거 다 빼고 나머지 다 좀 뭐 이해하기 좀 편하신 걸로 다 가지고 왔고,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저한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하시고요. 아니면 종목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질문을 천천히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투자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뭔 애들이 어떤 식으로 매수하면은 우리 시장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단점과
기관 투자자들의 장단점이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에서는 뭐 보험,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 그리고 사모펀드, 투신, 또 은행, 그리고 기타 법인,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내외국인까지 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급등하는 종목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급등을 하는데 좀 좋다. 나는 급등하는 종목이 좀 나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 난 단타가 맞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수급을 보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중에서 연기금을 좀 잘 보거든요. 연기금이랑 기타 법인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보거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로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금융투자는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니까 금융투자가 많이 샀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수급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사모펀드나 투자신탁 요런 애들이 매수를 하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빠르게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 그때서야 사모펀드가 많이 샀네, 투신이랑 많이 샀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거는 무모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자신탁, 투신이나 또는 사모펀드에서 사는 거는 주가가 급등하지 않고 현재 주가가 이제 상승 패턴을 좀 어느 정도 시동을 부릉부릉 걸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까 뭐 말씀드렸었던 특수건설 볼게요. 특수건설처럼 이렇게 차트가 이래요. 차트 이렇고, 이런 차트에서 만약에 사모펀드랑 투자신탁이 막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다? 올라갈 수 있는 빠른 모멘텀이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꼭 특수건설의 차트가 지금 특수건설 차트가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좋은 차트가 있는데 얘네들도 많이 안 올라가요. 이거 무거운 종목으로 사시면 안 돼요. 대신에 중요한 게 또 여기서 좀 확인하실 게, 무거운 종목이냐 아니면은 되게 시총이 낮은 기업이냐, 이거에 또 따라 또 틀립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사모펀드나 투시는 진짜 한번 던질 때 확 던집니다. 예를 들면 300억, 400억, 300억, 200억, 300억 막 이런 식으로 막 실제 막 사 모았어요. 근데 주가 반응은 안 됐고, 근데 얘네들이 막 사 모으니까 아싸, 얘네들이 사네, 그럼 나도 좀 담아봐야지 하고 딱 담았는데, 사모펀드, 투신 이런 애들은 주가 뭐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 재료도 없고, 얘네들은 안 되겠어, 개인이나 외국인들 수급이 안 들어오네, 그러면 얘네들은 한 방에 그냥 확 정리해버립니다. 다 던져버려요. 몇 프로, 단 몇 프로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얘네들은 들어왔다가 확 다 던져버립니다.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모펀드 애들이 사는 것도 다 좋지만, 얘네들은 순식간에 매물을 또 정리해버릴 수도 있어요. 수급을 정리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러한 차트가 내리막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차트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 패턴으로 자리를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보면은 아까 제가 파라다이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차트가 너무 좋은 차트인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요런 차트들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시동 부릉부릉 하고 있죠. 이제 엔진 시동 걸었어요. 이제 지금 후가시라고 할까요? 그 공회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딱 기어 놓고 출발하면 돼요. 이런 종목들, 여기에 지금 사모펀드가 지금 많이 담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거 제가 쓰는 차트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차트가 아닌 이상은 가급적이면 투자를 좀 주춤하실 필요가 있어요. 길을 많이 모으는 만큼 굉장히 큰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사모펀드랑 투신이 사는 거는 우리가 단기 급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있죠. 연기금이 사는 거는 중장기 포트로 구성하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기금이 일단은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매집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뭐 한두 달 이상은 갖고 갑니다. 진짜 단기적으로 악재가 막 떠오르지 않는 이상은 연기금은 가급적이면 들고 갑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연기금에 대한 특성, 그리고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요, 기타 법인 말 그대로 그 회사를 잘 아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회사를 잘 아는. 그래서 만약에 그 회사가 좋은 사업을 내놓을 것이다, 또는 얘네들이 던지기 시작하면 이 사업에 대한, 예를 들면 지금 얘네들이 지금 자금적으로 지금 부족해요. 회사를 운영하기가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기타 법인 애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이렇게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수급을 볼 때, 그냥 타네? 좋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품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석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이 많을 때, 그랬을 때 보험이 좀 많이 사고, 보험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하게 배당 있죠. 배당 종목이나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데에다가 보험이 많이 들어와요. 보험이 들어오는 거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생각을 하실 게, 그냥 무작정 수급 많아졌네,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게 좋겠네,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보이는 내면에 그런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티님 어서 오세요. 저희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죠? 들어오신 건가요? 슬슬 마감을 해야 될 시간인데 들어오셨네. 저희가 항상 교육은 뭐 7시 반에서 8시쯤에 시작을 하니까요. 그 시간대에 이제 맞춰서 이제 입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이고요. 요거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장 마감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교육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시간 컨택을 제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굉장히 좀 많이 바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그런 거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시간도 다시 또 추후에 편성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슬슬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좀 받고 있었어요. 자, 그 기업 소문을 아는 기타 법인.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실정을 그나마 잘 알고 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우리 그 회사 보면은 그 개인 뭐 법무를 진행해주는 법무팀들이 있죠. 약간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금액 절차나 또는 뭐 세금 정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그런 애들 기타 법인이라고 보면 되고, 기타 법인에는 굉장히 많은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포괄적이에요. 뭐 하나만 칭하다 이게 아니고, 근데 대부분으로 보면은 기타 법인은 그 실적을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법인 회사. 그쵸? 메모하신 거 보내셔도 돼요. 시스웍이 좀 물려 있는데 유중 청약 문자 왔는데 나중 좋은 영향을 줄까요? 시스웍이요? 오늘 시스웍 겁나 많이 빠졌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시스웍은 제가 좀 이거 전에도 제가 어떤 분한테 시스웍 갖고 있으니까 지금 또 빠질 것 같으니까 팔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시스웍 왜 시스웍을 갖고 계셨을까? 제가 시스웍은 이거 기업 보자마자 이게 눈 번뜩 하는데, 아무리 지금 뭐 공조 시스템이고 지금 뭐 수소 관련된 애들이 좋고 막 한다고 해도, 저는 시스웍은 이게 또 그거 관련주였어요. 시스웍이 또 이제 코로나 또 관련주로 좀 들어가 있었어요.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 소외를 받기 시작하고, 예를 들면 부강약품이나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코로나 치료제 개발 안 한다고 해가지고 또 엄청 떨어졌었잖아요. 그쵸? 지금 소외받는 코로나 관련주가 굉장히 많아요. 부강약품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 안 합니다 하자마자 이렇게 뚝 떨어졌잖아요. 그죠? 쭈쭈쭈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스웍도 여기서 소외를 받으니까 다른 사업 쪽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유증이 된다라고 해도 얘네들이 유증을 어디다 쓰는지 제가 공시를 안 봤거든요. 공시 한번 볼까요? 이 좋은 영향을 솔직히 유증해가지고 좋은 영향을 뭐 준다 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근데 별로 유증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요? 그 회사채 말하는 건가 이거?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올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저는 이거 단기적으로 이게 복구해서 올라온다, 이거는 솔직히 조금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시스웍 같은 경우는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이지 지금은 별로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이거 시스웍 보유하신 우리 또 제 고객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스웍 던지세요, 안 돼요,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1,800원대 제가 던지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신의 한 수였네요. 이거 시스웍은 저는 지금 뭐 코로나 관련된 거 일단 이런 거는 좀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자 일단은 저는 시스웍은 일단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동사의 제품 고객사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초우량 글로벌 기업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 FAB 공급
을 운영함. 그래서 매출 구조는 클린룸 제어 시스템 15%, BLDC 모터. BLDC 모터면 사업성 나쁘진 않은데. 그다음에 공조 제어기. 공조 제어기가 비중이 10%밖에 안 되네요. 근데 별로 그닥 사업성은 좋아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왜냐면 떠오르는 거고, 얘네들은 죽으면 어차피 또 올라올 거고, OLED든 반도체 관련된 거는 또 올라올 거니까 저는 나쁘지 않게 보는데, 사업성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주가나 공시 자료를 봤을 때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뭐 물론 호재가 또 한 번씩 터지면서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 호재가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우리가 조마조마 기다리는 것보다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목 있나요?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만 더 받고 바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마감 시향도 안 해가지고 요거 끝나고 바로 마감 시향 해야 돼요. 편집팀들 퇴근해야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그냥 아무거나 말씀드릴 거예요. 없으면 아무거나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 이제 보험주 말씀드리고 바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보험주를 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자, 금리 인상이 이제 11월로 연기가 됐어요.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보험이란다. 이 금리 인상이 원래 10월에, 인상이 됐어야 돼요. 10월에 인상이 돼야 되는데, 금리 인상이 10월에 인상이 되지 않았어요. 자,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0.50%로 계속적으로 동결이 있다가, 8월부터서 0.75%로 상승됐죠. 기준금리가 0.75%로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 0.75% 상승된 이후로 이제 0.75%로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75%에서 또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0. 이제 1%죠. 1%대로 이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화면이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지? 했어야 됐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 인상이 지금 동결되고 나서 11월에 이번에 발표가 돼야 돼요. 11월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11월에 이번에 인상이 안 되면 내년으로 2월에 되는데, 올해 무조건 1%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11월에는 금리 인상이 동결되지 않고, 제가 봤을 땐 무조건 인상될 거예요. 더 떨어지지는 절대 않을 거고, 일단은 더 올리거나 이번에 동결이 또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결되더라도 보험이나 또는 은행주들의 국채금리에 대한 이런 수익률은 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보험주들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좀 담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국채금리 지금 미국 국채금리도 이번에 또 올라갔습니다. 미국 채금리가 상승하면은 주식시장에 돈이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국채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지?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르는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국채금리 쪽으로 돈이 유동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돈이 많이 빠져요. 근데 지금은 국채금리가 낮았을 때에는 그쪽으로 돈을 유입이 많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주식시장으로 돈을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다가 지금 실적 장세로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실적 장세가 가고 있는데 지금 국채금리는 오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나오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험주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 보험주들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 상승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그러면 지금 아직 뭐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하나 손해보험 손보사가 조금 국채를 좀 많이, 생명보험이나 약간 이런 애들 국채를 많이 매입해 놓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생명이나 아직 얘네들은 주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언제든지 지금 공매도가 들어와도 될 정도로 대차장고는 쭉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동양생명도 제가 이거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8월 달에 제가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8월 18일 수요일 날 요때부터 말씀드렸어요. 동양생명 이렇게 올라갔죠. 이게 그 기대치인 거를 떠나서 이건 기대치 그 이상의 그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거고, 우리가 이제 보험주를 고른다라고 하면은 이제 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삼성생명이 지금 많이 깔려 있는 상태인데, 삼성생명 한번 또 올라갈 겁니다.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이거 지금부터 10월부터 이제 배당 받으려고 지금 매수한 사람들 많을 거고, 실적 시즌에 실적 또 어닝 나올 거예요. 삼성화재는 항상 그랬어요. 한국화재도 좋네요. 한국화재 이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70까지 올라가겠네. 자, 요거 주가 상승 나오는 거 뭐 5,000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4,800원대 여기까지 한국화재. 일단은 우리 춘님은 일단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반씩 남기고 좀 비중 좀 조절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스웍을 사셔가지고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저번 주 그리고 이번 주 해서 지금 2주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 주가 반영된 거 해서 지금 올라간 거는 KEC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아까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말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갔고 저 YG 플러스도 지금 나쁘지 않은데. 자, YG 플러스 요것도 지금 주가 상승을 좀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YG 플러스 요것도 지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손오공 말씀드렸고, 자, 아무튼 오늘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좀 적어놓고, 현대모비스도 있어요. 그 가급적이면 좀 종목 적어놓고 공부해보세요. 제가 이게 말한 종목을 좀 보시면서 같이 찾아야 되는 거 찾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실력 빨리빨리 늘고요. 그리고 내가 보는 차트가 지금 이 차트가 맞는 건가? 이 재무가 지금 돈을 지금 뭐 버는 지금 재무인가? 아니면 이 재무가 지금 주가에 지금 반영된 상태인가? 아니면 반영되지 않아서 나는 언제 지금 주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건가? 또 약간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 밑에 번호로 좀 많이 문의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